원반을 해봅시다. 원반을 원의 방정식. 오늘은 접선, 직선과의 위치 관계 등에 대해서 할 거고요. 개념 노트 7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원과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거나 또는 접하거나 또는 교점이 없다라면 우리가 여기서 쓰는 아이디어는 직선의 방정식을 원에 대입을 해가지고 판별식을 써도 되기는 하지만 걔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얘는 반지름과 같다. 얘는 반지름보다 더 크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과 비교하는 걸로 우리가 교점의 개수에 따른 관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원방에다가 대입을 하셔가지고 판별식을 쓰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지? 괜찮죠?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진다면 접점이 x1, y1 이렇게 나온다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접선은 직선이니까 이 접점이 x1, y1이라고 하고 얘를 뭐 p라고 하고 원의 중심을 c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는 얘랑 중심이랑 접점이랑 연결하면 얘는 접선이랑 수직이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CP의 기울기와 L의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는 아니까 기울기만 찾아주시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다라면 기울기가 m이라면입니다. 그때는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찾아요. 중심까지 이 거리를 찾았을 때 그 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반지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논리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원의 중심이 뭐 1,3이고요. 직선이 y는 2x 플러스 기울기가 2라고 한다면은 2x-y 더하기 k는 0과 1,3까지 거리를 찾는 거야. 그럼 그 거리는 루트에 5분의 1이랑 3을 대입을 하면 절대값 k-1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뭐 3이라고 한다면 얘를 3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러면 k의 값이 나오겠죠, 두 가지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식으로 식을 작성하는지? 세 번째 건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건 x 밖에 한 점에서 긋는 건데 원 밖에 한 점이죠. 원 밖에 한 점이 이제 x1, y1이라고 한다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은 항상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쓰는 아이디어는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역시나 반지름과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나와 있고요. 얘는 지나가는 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을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y는 mx 더하기 n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L을 직선을 작성을 할 때는 y-y1은 m의 x-x1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모르는 찾아 나가야 될 게 n이고요. 여기서는 m을 찾아야 됩니다.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 정리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한 개 반지름이랑 같다라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 얘는 n에 관한 2차식은 아니고 절대값 포함된 식이니까 2개의 값을 각각 찾아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그렇게 하면 되는데 79페이지 개념 노트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접선의 방정식 중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인 즉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의 접선은 그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내용을 유도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유도라고 쓰라고 나와 있는 공간에 여러분들은 이 정리해 드리는 걸 쓰시면 됩니다. 얘가 중심이 원점인 원이고요. 여기에 x1, y1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때 이 거리가 이제 r이 이거 거리가 r은 아니고 기울기를 이용하죠. 자, 그래서 이 접점에서 0까지 0,0에서 접점까지 얘의 기울기가 얼마죠? x1분의 y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l의 기울기는 뭐라고 할 수 있지? 얘랑 수직일 거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한 점은 x1, y1이고요. 기울기가 얘가 될 거니까 y-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x1이라고 쓰실 수 있고요. 양변에 y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1, x 넘겨주시고요. y1 제곱 넘겨주면은 x1x,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x1, y1은 지금 이 원 위에 있는 친구거든.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니까 저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x1의 제곱이랑 y1의 제곱의 합은 r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대신에 r제곱을 써주시면은 x1x, y1, y는 r의 제곱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이거 거기 개념 노트에 써주시고요. 이거는 백지에 있거든요. 쓰라고 나옵니다. 백지에. 그러니까 백지에 다음에 백지 하실 때 이걸 유도를 해보셔야 돼요. 거기 79페이지 위에 접선의 방정식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하고 유도 있잖아. 유도. 유도. 여기다 유도. 그 다른 것들은 밑에 있는 공식들은 뭐 내가 외우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기는 한데 외우면 좋기는 한데 네 일단은 뭐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월촌 저기 어디 간다 하지 않았니? 롯데월드? 언제 가니? 12월 어? 8일 아닌가? 12월 8일인가 9일인가?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네. 그러면 너희 그때 수업 지훈이 어떻게 해? 큰일 났죠. 너 여행도 가잖아. 네. 너 내일 1시인 거 알지? 네, 1시예요. 어. 네. 다음 주 목금토. 여행도 가고 다음 주 수목금. 네? 목금토가 아니라 목금토라고? 근데 그러고. 엄마가 수목금이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어. 근데 오늘 엄마는 저한테 목금토라고 얘기해줄 거예요. 금요일에 일찍 와서 학원 보내실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내가 선생님한테는 말씀을 드려놨지. 네. 내가 다시 물어볼게. 목금토면은 안 다르거든 내용이. 나는 수요일 거 내일 수업해 주려 했는데 목금토면 토요일 걸 수업해 줘야 되잖아. 그리고 뭐 학교 더 빠지니까 나이 있으면 무슨. 지우는 롯데월드 안 가? 아, 딴 데 간다 그랬지? 서울랜드? 아예 안 가? 와. 상해 가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은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 극선의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접선을 두 개를 그어요. 그러면 접점이 두 개가 나오겠지.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거든. 네임이. 근데 이 명칭을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얘를 찾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거기 뭐 공식으로 나와 있지만 px 더하기 qy는 뭐 r제곱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걸 지금은 뭐 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셔도 되고요. 이건 내신 기출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냥 여기서는 아 이런 걸 극선이라고 부르는구나. 이거 그 공식 이용하지 않고 풀려고 하면은 한 20분 걸릴걸? 너희가 풀면은 이 접점에서 다 찾아야 되거든.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공식을 이용하시면은 뭐 바로 1초 컷이죠. 답을 바로 쓰면 되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그냥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원의 82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82페이지 보십시오. 거기는 정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원이 하나가 있고요. 원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의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의 x 더하기 b 프라임의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 중에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몇 개 배웠습니까? 그치. 첫 번째 뭐지? 원방이랑 직선밖에 안 배웠죠. 뭐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거면 이게 두 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알았죠? 그럼 이 두 원의 교점은 여기랑 여기거든. 그럼 얘네를 지나는 도형은 직선이거나 원 밖에 우리가 배운 게 없습니다. 이 직선을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면 각각의 공통인 현이라고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먼저 이 도형의 방정식 세팅하는 방법은 직선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얘네를 일단은 그냥 씁니다. 하나는 그냥 쓰시고요. 하나를 K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원리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역할, 과정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두 가지 직선이라는 원밖에 없는데 K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면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제곱이랑 Y제곱이 지워지죠. 지워지겠죠. X제곱 Y제곱이. 그리고 1차식만 남아.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거꾸로 이야기했을 때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원방을 두 개를 빼면 되는 겁니다. 원방 두 개를 빼면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얘네들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확장하는 게 있는데 이야기 해줄까? 만약에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어떤 이야기일까?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라는 건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잘리는 원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지름. 이게 지름이라는 건 이걸 앞뒤로 더 연장을 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이 잘리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됩니다. 논리가 이해되세요?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라고 한다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잘리는 둘레 길이가 절반으로 나뉘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된다라는 아이디어라고요. 그리고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은 원방 두 개 빼서 찾아주시고요. 원을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십시오.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얘의 반지름은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면 공통현의 길이 절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돼. 안 돼요?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그때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K를 찾으셔야 됩니다. K를 어떻게 찾냐면 얘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K를 찾아줍니다. 이걸 써두세요. 거기 보시면은 82페이지 개념 노트 82페이지 보시면은 여긴 m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이면 공통연의 방정식이다. 그럼 이제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라고 해서 요거를 써두세요.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또 다른 한 점, 지나는 한 점을 대입을 해서 뭐 여기 거기선 m이겠다. m을 확인한다 라고 써주십시오. 원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입니다. 아, 너희 이거 대표이용 풀고 가야 되지. 어떡하니? 내 생각을 못했다. 숙제로 해요. 안 돼. 우리 학원의 규칙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이게 뒤에 너희가 남는다고 생각을 했다. 좀만 풀고 가요. 좀만 풀다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83페이지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 밑에다가 공간이 많죠? 거기다가 지금 적어드리는 것들을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예전에는 시험에 뭐 100% 출제가 됐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외분점이 사라지다 보니까 올해는 이게 안 나왔어요. 어떤 학교에서도 이제 주위 학교들 중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외분점을 몰라도 이제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두 점 AB에서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의 자취입니다. 어떤 주어지는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점에서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취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는데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의 거리의 비가 까맣게 뭐랄까? m 대 n이 되는 아이들 다 모았더니 이렇게 원이 되더래.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은 A에서 B까지 거리가 m 대 n이거든? 그럼 잘 봐봐. 요 점은 AB 선분 안에 있죠. 선분 AB 안에 있으면서 이걸 m 대 n으로 나누는 거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내분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점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원은 물어보는 게 세 가지인데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때는 내분점이랑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됩니다.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으셔서 그것의 중점을 찾으시면 중심이 되고요. 그 길이를 찾으면 지름이 되니까 절반하는 게 반지름이 되겠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각형 PAB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삼각형 PAB는 P가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P가 막 이런 적다는 점이 P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삼각형을 이야기할 텐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어차피 AB의 길이는 고정이야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야 P가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높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못 들었다 재현아 그지? PAB의 넓이는 AB는 고정입니다.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고요. P가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면 높이가 달라지고 있거든?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얼마일까요?
그렇지. 반지름이겠지. 높이가 최대가 될 때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반지름 하면 그게 바로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요. 괜찮죠? 자, 세 번째는 각입니다. 각 PAB가 최대일 때입니다. 각 PAB가 최대가 된다면 P의 움직임에 따라 PAB 각의 크기는 점점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다가 커지다가 왔다 갔다 될 텐데 P가 막 이런 데 있으면 각이 이만큼이죠? P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각이 점점 커지다가 다시 점점 작아질 거야. 그럼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면 PA가 접선이 될 때입니다. PA가 얘는 PA가 접선이 될 때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PA가 접선이라면 봐봐봐. 중심이랑 PA랑 연결한 게 이제 접할 테니까 수직으로 만날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뭘 사용을 할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어요. 찍어 두시고요. 지훈아. 다른 분들은 써두시고요. 끝.